저번 시간에 내분점, 외분점 공부했었고요. 무게중심 공부했었고요. 그쵸? 무게중심 공부했었고. 숙제 다 해오셨을 텐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번호 말해주실까요? 몇 번 해볼까요? 305번. 또. 249쪽에 있습니다. 263. 연습 문제죠? 일단 또 연습 문제고. 일단 253쪽까지 확인 체크해서 질문 받을게요. 확인 체크해서 질문 받으면 번호가 중복돼서 연습 문제라 일단 확인 체크 312번이요. 312번. 볼까요? 300번부터 보겠습니다.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자, 마름모. 우리 중2 때, 사각형 형질에서 또는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었죠. 다이아몬드라고 했고. 마름모는 뭡니까?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요. 그래서 마름모의 특징이 있잖아요. 마름모의 특징이 뭐예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긴 한데, 마름모의 특징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관계다. 그쵸?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관계야. 그래서 이 4개의 직각삼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 되는 거죠. 이게 마름모의 특징이죠. 어쨌든 이 사각형 ABCD가 마름모라고 해서 기호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BCD 하고 A의 좌표가 지금 2,1, B의 좌표가 B,5, C의 좌표를 A,7, 그 다음 D의 좌표를 마이너스 2,3이라고 하자.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데 A가 음수다. A는 음수다. 자, 그러면 우리 알죠? 두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을 재우야 이 교점을 M이라고 할까? M이라고 한다면 점 M은 선분 AC의 중점도 되지만 누구의 중점도 됩니까? 선분 BD의 중점도 되겠죠? 따라서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 둘이 더해서 1랑 A랑 더해서 2랑 A랑 더해서 2로 나누나 요 X좌표, M의 X좌표 그 다음 요 M의 X좌표는 BD의 중점도 되기 때문에 B와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어도 그 M의 X좌표 서로 뭐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됐죠?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고 한편 이거 뒤에서 나오는 이거 뒤에 나오는 개념인데 뒤에서 뭐 배울 거냐 하면 두 직선이 수직관계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얘는 따라 보자. 자, 마름모의 성질에 의하여 요 성분과 요 성분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선분 AD하고 선분 DC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가 이제 첫 번째 1번, 두 번째는 선분 AD와 선분 DC가 같다를 통해서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의 제곱 DC의 제곱도 같겠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 선분 AD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X좌표의 차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의 차 2가 되겠죠? 2의 제곱은 4가 되고 그 다음 DC의 제곱 X좌표의 차 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 7 빼기 3 4 4의 제곱은 16 돼서 없어지고 A 더하기 2의 제곱이 4니까 따라서 A 더하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천천히 보이나? 이거 전개하지 말고요. 이거 없어지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가로의 제곱이 4니까 요 가로하는 4의 제곱근 되겠죠? 그리고 4의 제곱근은 2개 있잖아.
따라서 a 더하기 2는 플러스 2 아니면 또는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마사인데 문제에서 조건이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0은 버리고 얘만 초이스. a는 마사네. 그럼 1번으로 다시 오자. a는 마사 구했고 이제 b를 구해야 되겠지. 중점의 좌표에 의하여 a는 마사 집어넣으면 2 빼기 4는 마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양변이 1을 곱하면 얘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a에다가 마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b 빼기 2 넘어가서 b는 0 되네. b는 0. 정답은 마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 뒤에 가면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게 될 것도 있다가 오늘은 나중에는 이거 뭘 배우냐면 두 직선이 수직 관계일 때 그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성질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걸로도 얘를 사실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길이를 가지고 풀겠습니다. 자, 312번 가볼게요. 지우야, 많이 졸려요? 어디서 못 잤어? 잘 잤어? 자, 312번. 세 점 A, B, C에 대하여 253페이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의 좌표가 A,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기억납니까? 무게중심 배웠죠. 무게중심. 또 이시지 않았나? 응? 아니요 왔는데. 맞죠? 번호를 못 찾고 있어. 253쪽. 253쪽. 아 아네. 네. 자, 위에 발전 예제 14번 키포인트 좀 예진 읽어줄래 여기 키포인트? 삼각형 ABC와 이 삼각형 내부에 이미 점 P에 대하여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 플러스 CP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합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는 삼각형 ABC의 무슨 식이다?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이거 무게중심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니까 삼각형이 있는데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1 B의 좌표는 3,4 C의 좌표는 5,4가 되고 내부의 한 점 P에서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점 P는 바로 무게중심이 되겠다. 따라서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먼저 X좌표부터 구해볼까요? 다 더한 다음에 P의 X좌표는 마이랑 3이랑 5랑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될 테고요. 2, Y좌표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Y좌표 다 더해서 1로 나눠주면 되니까 9가 되니까 3이 되겠네요. 2, 4, 3 쉽죠? 원리를 알면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둘이 더하니까 5가 되겠네요. 연습 문제 볼까요? 연습 문제 몇 번이 됐죠? 223번. 오케이. (263번)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가 8,0일 때 대충 이러한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해봅시다. A의 좌표는 스몰 a,1 점 B의 좌표는 0,6 C의 좌표는 12,3이래요. 이때 각 A의 이등분선이에요. 각 A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이 D의 좌표가 8,0이래요. 그랬을 때 모든 A의 값을 합을 구하래. A 값의 합을 구하래. A 값이 몇 개가 나오나 봐. 자, 각의 이등분선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성질 여기 잊어먹지 않았죠? AB 대 왼쪽 변 대 AC는 오른쪽 변은 왼쪽 아래, BD 대 오른쪽 아래, CD가 되겠다. 그거 써먹는 문제입니다. 지금 점 B도 0,6 확실하고요. 8,0, 12,3이니까 우리는 선분 BD와 선분 D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써서 X값 차의 제곱 64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은 36 64 더하기 36이 루트 씌우니까 100이니까 얼마? 10이 될 테고요. X좌표의 차의 제곱 12 빼기 8 4 차의 제곱은 16 더하기 Y값 차의 제곱 9에다가 루트 씌워주니까 5 되겠네. 아, BD 대 CD가 15 즉 몇 대 몇? 2대 1이 되겠네요. 2대 1이니까 따라서 선분 AB 대 선분 AC 또한 2대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분 AB 대 선분 AC도 2대 1이 되고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성립하겠죠? 그럼 내항이고 2 곱하기 AC는 외항이고 A 선분 AB가 되고 한편 등식이야. 등식의 양면은 등식인데 내가 이 등식의 양면에 제곱을 해도 등식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AC의 제곱이니까 얘는 4 곱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우변 선분 AB의 제곱과 같다가 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써서 마무리 지으시면 끝납니다. 4 곱하기 AC의 제곱 X값 차의 제곱 A-12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의 제곱 16인가요? 16은 선분 AB의 제곱 X값의 차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25가 되겠죠. 전개해주면 전개해서 4배 해줄게요. A의 제곱 4배 4A의 제곱 둘이 곱한 걸 2배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곱하기 4니까 얼마? 마이너스 96A 플러스 12의 제곱은 144 144 더하기 16 하니까 160인가요? 그거의 몇 배? 4배. 오, 이렇게 크니 숫자가. 그럼 160에 4배 하면 얼마니? 640이니? 오, 숫자가 왜 이렇게 크게 줬니? 넘어가니까 3A의 제곱 마이너스 96A 넘어와서 계산하면 플러스 615는 0되고요. 3으로 약분되는구나. 다행이다. 그나마 약분되네. A의 제곱 32A 3으로 나누니까 326 355 곱해서 205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두 A값 즉 문제에서 A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이게 A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A값이 A1, A2 두 개 있을 거라고 따라서 A값 A1, A2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각각 구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두 A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2가 되겠다. 이렇게 푸셔주면 되겠죠. 이해갔죠? 오케이. 자, 258쪽, 259쪽 배워봅시다.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나오네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평면에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지요. 여러 개. 무수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한 개. 오직 하나죠.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중2 때 했었어요. 보통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해서 a와 b를 맞춰주면 관계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공부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뭐 할까? 얘가 뭐 할까? 얘가 2,1이고 요 점의 좌표가 뭐 할까? 뭐 하지? 6,5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6,5라고 했을 때 2,1과 6,5를 지나는 직선 관계식 구하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재우! 이거 어떻게 구하죠? A? 일단 이거 A, B 구할 건데 누구부터 구합니까? 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B. A부터 구하죠? 그래서 A부터 구하는데 우리는 A를 뭐라고 부르죠? 중이들은 기울기. 고등학생 역시 기울기라 부를 겁니다. 오케이? 기울기가 되고.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x 좌표의 차분의 y 좌표 차. 얘를 갖다가 좀 더 멋있게 어떻게 말합니까?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고 하죠.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옛날에는 좀 졸고 있으면 야! 있었는데 요새는 방법을 바꿔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그래서 6-2분의 5-1 해가지고 1 되겠죠. 4분의 4 1 되고. 졸지 말라는 경고 사인이에요. 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가지고 어머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잠 깨라는 소리야. 잠을 깨는 방법은 어깨를 움직이던가 손 막 댐댐댐댐 하다가 앉았다 하면 잠 깰 수 있어. 어떤 방법을 원하시나요? 그 졸리는 이유가 이게 하체에 힘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막 졸리면 하체에 힘이 살짝 빠져요. 그래서 일어서서 저기 뒤에 고등학교 가면 졸리면 이렇게 앉았다 이런 거 하면 잠 확 깹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졸면 한번 해보자. 우리 잠 깨보자. 졸리시면은 이렇게 앉았다 하체 단련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손 끝에 세포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두들겨. 이렇게 막 두들겨 줄게. 끝에 손 딱 펴봐. 이렇게 또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잼잼잼잼 해주고. 그러면은 좋아. 잼잼잼. 요거 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온몸에 그 피도 좀 돌고 뇌도 좋아져요. 왜요? 신경이 손끝에 신경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래서 어린 아가들 잼잼잼잼 곤지 이거 하는 이유가 그거야. 애들 막 좋아지잖아. 진짜 많이. 어렸을 때 듣고 오랜만에 듣죠. 진짜 이거 하면 좋아. 맨날 이거 하고 있어. 자극 주는 거지 손바닥에 잠 깨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되잖아요. 엄청 졸릴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에 셔틀 타고 나가서 학교 8시까지 도착한 다음에 가까운 데 가면 되잖아요. 최고죠. 근데 이제 그 9개 학교 중에 하나가 골라질 텐데. 근데 고등학교도 어차피 뺑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지방서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적은 숫자들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되도록 집 가까운 데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집 가까운데 다 집 가까운 데 가려고 할 거잖아. 학교 정원이 만약에 300명인데 600명이 지원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뺑뺑이 돌리는 거야. 제목이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아침 10시에 아침에 가서 저녁 10시에 끝나가지고 올 거거든. 여자 안 하지 않아요? 수요일 날에? 선택이긴 해요. 수요일만 그렇고 월화 목금은 하잖아요. 가면 수요일에 밤 10시까지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토요일도 오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엄청나죠?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 밤 10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은 거의 10시 반 되고 또 학교 저녁밥을 5시, 6시인가 그때 먹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 학원 못 다니세요? 네? 학원 못 다니세요? 다니죠, 주말에. 네. 그래서 난 주말에 우리 다 주말에 안 쉬잖아요.
우리는 평일에 쉬잖아요. 우리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어제도 아침 11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지? 9시까지 거의 10시간 주말에 고등학교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 졸려 안 졸려? 아니 밤에 이렇게 만약에 6시에 일어나서 아직 잠을 안 잤거나 아직 집에 와. 집에 와서 혹시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 있나요? 그러면 밤 10시에 집에 왔어. 민주가 만약에 10시인데 끝나서 집에 10시 반이야. 간식 먹고 씻고 하면은 뭐 금방 뭐 하다 보면 1시간 후딱딱 지나가요. 그럼 11시 반 되잖아. 또 학교 숙제 뭐 학원 숙제 조금 하고 나면은 또 금방 새벽 밤 12시 넘어버릴 거잖아. 12시 넘어서 1시 정도에 자면 어떻게 돼? 그래서 고등학생이 자살률이 많았어. 그거 준대? 안 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잠이 와요. 잠이 오면 잠을 이제 뭐 선택사항으로 잠을 쉬는 시간에 쪽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잠을 잘 자야 되고 졸릴 수 있어 분명히. 졸리면 이제 어떻게 잠 깨야 되잖아. 이제 그때 써먹는 이 방법 이런 방법이야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이렇게 막 조는 게 아니라 잠을 깨야 돼. 그리고 근데 너무 이게 그냥 약간 몸이 피곤해서 졸린 건지 아니면은 진짜 피곤해서 졸린 건지 진짜 피곤해서 졸리면은 이게 책 봐봤자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 차라리 뭐 하면 됩니까? 자야 돼요.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허벅지 안쪽을 꼬집는 거였어요. 이 허벅지 안쪽을 꼬집었는데 졸려. 아 그럼 내가 몸이 지금 끝에까지 갔구나. 자야겠다 해서 쉬는 시간에 자야겠다. 그러면은 10분 딱 자면 3시간 버티더라고 내가. 10분 딱 자면 3시간 버텨서 막 공부하고 또 막 그러다가 그 10분도 자고 졸리고 수업 시간에는 진짜 안 자고 수업 시간에는 안 졸아야 돼. 차라리 막 몸을 움직이고 하품을 해. 하던가 하지. 하품을 하면 안 졸립니다. 애기들이 하품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자려고 지금 내가 노는 게 너무 즐거운데 하품을 하면 해가지고 잠을 쫓아내는 거야. 근데 하품을 안 하고 잠드는 애들이 있어. 제일 그런 경우는 습관이 잘못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하품도 아닌데 막 졸잖아? 그러면은 내 몸이 살짝 지금 이상하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체에 힘이 없거나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거야. 몸이 힘이 없는 이유가 이게 근력이 사라진다라는 거니까 그 근력을 갖다 키워야 돼. 특히 남학생들은 잘 안 졸아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일상이 얘네들 막 이렇게 만지면 오 근육이야 근육 이렇게 단단해 애들.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살 물렁물렁. 아니 근육 있을 수 있죠. 근육 있으면 좋아. 그래요 있어요. 근육 있으면 안 졸립니다. 언니들은 근육 있는 거 민주 그쵸. 근육 있는 거 같아. 안 졸아. 사람 때리고 다니는. 안 졸아. 오빠도 이제 헬스 한번 할래 방학 때? 농구, 배구, 야구, 족구, 축구. 운동 좀 해봐.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요거 고등학교 똑같은 거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마지막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했었죠. 그때 요 1차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선의 반대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직선의 반대식 두 점의 좌표를 주고 기울기과 직선의 반대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A와 B를 맞추는 게임이 될 텐데 우리는 A를 기울기라 하고요 B를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이 뭐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란 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친구는 기울기가 양수 그쵸? 기울기 양수 이런 애들 곡선도 마찬가지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애들은 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텐데 이런 애들이 이제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선들이다라고 말하고요. 요런 애들은 x값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그래프들이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x값 증가할 때 즉 y값을 감소한다 그래가지고 직선만 보면 이렇게 생긴 애는 a가 양수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애는 A가 음수인 애가 되고 그 다음 Y절편. Y절편이 뭐냐? Y절편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만약에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3이 돼요. 이때 이 Y는 fx, 얘를 Y는 fx라고 한다면 이 1차 함수의 Y 절편만 하세요. Y 절편만 하세요. 그러면 Y 절편이 3이 되는 거죠. Y 절편은 3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X 절편만 하세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 교점의 X 좌표를 X 절편.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 점의 Y 좌표를 Y 절편이라고 해요. Y절편, X절편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 있어. 2차 함수. 중상 2차 함수 이런 2차 함수. 얘가 1, 얘가 뭐 4, 얘가 뭐 3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 2차 함수에 X절편만 하세요. 1과 4가 되는 거고요. Y절편만 하세요. 그러면 3이 되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죠? 절편. 아무튼 다시 직선으로 와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요. x값을 증가한 분의 y값을 증가해서 기울기를 구한 후 1을 대입하죠. y는 1x, 1x에 생략하고 그 다음 2,1을 갖다 2,1과 2,5 둘 중에 아무 점에나 하나 대입을 해서 2,1 대입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중2 때는 이 방법으로 구했었습니다. 중2 때는 그쵸?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지. 대입해 대입 6,5 대입해 5는 6a 더하기 b 2,1을 대입해 2,1 대입해서 1은 2a 더하기 b 그래서 변변 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a는 1하고 a에 1 집어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1x 마이너스 2라고 구한 애들도 있었고 이게 중2들이 하는 방법. 고등학생도 이 방법을 쓰긴 쓰는데 조금 더 살짝 다르게 할 겁니다.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살짝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너네 책 오른쪽 페이지. 네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어떤 조건을 줄 거냐? 기울기하고 y절편을 가르쳐 주겠대. 에헤. 기울기 m과 y절편 n을 가르쳐 주는 경우. 그쵸?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때 관계식 어떻게 돼? y는 중학교 2학년 때 때랑 완전 똑같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야. 좀 참 쉽죠? 네. y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기울기 y절편 이거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넘어가고 2번 이번에는 기울기와 직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뭐라고요? 기울기와 이번에는 기울기와 조건이 기울기와 직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대요. 이 직선이 1,1을 지나겠대. 기울기가 3인 직선 1,1을 지나겠대. 이거 중2들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어. 중2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 3을 집어넣어 일단. 그럼 y는 3x 플러스 n이 되겠지. 그리고 이 직선이 1,1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x에다가 1, y에다가 2 대입하니까 2는 1 대입해서 3 더하기 n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껌이네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기울기 대입하고 n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방에 할 거야. 한 방에. 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만들어집니다. 한 방에 y 빼기 y좌표 y1은 기울기
n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xy 이렇게. 자 외웁시다. y 빼기 y1은 n 곱하기 x 빼기 xy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연습! 이것도 한번 해볼게. 기울기가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요 y 빼기 y1 2는 기울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따라서 그러므로 y는 암산점 3x 마3인데 마이가 오면 넘어갈 거야. 그럼 플러스 1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못 해놔요. 1 되겠죠. 자 얘는 한 줄, 두 줄, 세 줄. 얘는 한 줄, 두 줄. 이거 더 쉽잖아. 그래서 요걸 외워버릴 거야. 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가 되겠다. 됐네. 오케이. 지금 외워주세요. 10초. 10초. 연습 하나만 더 해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y 빼기 4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따라서 이거 전개를 해서 y 빼기 4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 넘어와서 플러스 4와 3분의 2 되겠죠? 13가? 이렇게. 맞아요? 아니야? 아니네. 뭡니까? 아, 이거 넘어가야지. 안 넘어갔구나. 넘어오면 되겠죠? 넘어오면. 세 번째. 세 번째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자, 조건들이야. 조건, 관계식. 조건, 관계식. 세 번째 조건은 두 점이 주어질 거예요. 두 점. 두 점이 주어질 건데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두 점이 주어질 때. 오케이? 얘도 얘랑은 모션이 똑같아. 다만 다른 점은 요 m이 기울기죠. 요 기울기 자리에 기울기 공식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 두 점의 좌표가 줄 때 기울기 낙관했지만 x 좌표의 차분의 y 좌표의 차가 되는 거잖아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 증가량이니까 요 m 대신에 x2 아시다시피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분의 x2 빼기 x1분의 y 값의 증가량 y2 빼기 y1이라서 그래서 똑같이 y 빼기 y1은 기울기 자리에 얘가 들어요. 이게 분수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곱하기 x 빼기 x 이씨 x 빼기 x1 이렇게 한 방에 한 줄로 짜 이렇게. 자, 네 번째도 비슷해. 두 점이 주어질 거야. 두 점이 주어진데 뭔가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애야. a, 0과 0,b라는 두 점이 주어집니다. 즉 어떤 함수 위에 직선 위에 a, 0 y 값이 0이네. y 값이 0인 이 점은 어느 축에 있는 점인가요? x축. 얘는요? y축. 방금 했네.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렇다 할 때 우리는 이 a를 x절편이라고 부를 거고 이 b를 y절편이라고 부르겠죠? 즉 다시 써주면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생겼습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y에 0 넣어봐. y 0 넣으면 없어지니까 a분의 x는 1 돼서 x는 a 되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 중2 때는 x절편이 뭐라고 할까? 뭐 2고 y절편이 마사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그랬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했냐? 중2들은 y는 ax y절편이 마사니까 y절편의 마사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x절편이라는 소리는 얘가 2,0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 기울기가 2가 아니지. 기울기 아니. 얘는 아니 2,0 지난다는 거니까 x에 1 넣어서 y 0 넣으면 0은 2a 빼기 4 넘어가니까 a는 2 이렇게. 그래서 y는 2x 빼기 4라고 구했죠.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이렇게 이 공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어떻게? x절편이 y절편이 마사니까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2분의 x 더하기 마사분의 y는 1. 근데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1차 함수는. 그래서 y는으로 할 거니까 각 항의 마사를 곱할게요. 마사를 곱하면 마사 곱하면 마이너스 2x y는 마사 넘어가면 되니까 따라서 y는 얘 넘어가서 2x 빼기 4 이렇게 같죠? 푸는 방법이 처음에 접근하는 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는 4번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접근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그리고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그리고 얘는 중2 때는 기울기와 y절편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 배웠다? (260쪽이) 민주도 졸리나요? 네, 진짜 졸리죠. 필수이지 1번 가볼게요. 263쪽 봅시다. 263쪽. 두 점 마사 콤마 2와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사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아니래요. 이 두 점이 뭘 지나겠다고요? 중점을 지나겠대. 그럼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는 둘이 더해서 평균값이니까 x좌표 더해서 1을 나누면 얼마? 1, 둘이 더하면 10 나누기 하니까 얼마? 5. 그래서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기울기가 마삼인 친구를 구하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연습? y 빼기 y좌표 5는 기울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1 됐네? 됐죠? 오케이. 따라서 답을 이 상태로만 두면 안 되고요. y는으로 정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자변으로 이항시키는 거 찾으시면 돼요. 보기 중에서. 근데 별말 없이 보통 y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y는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넘어와서 플러스 8이 2번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요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찾고 그 내분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자, 내분점부터 구해줍시다. 내분점이니까 m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2분의 내분점의 x좌표부터 갈게요. 내분점의 좌표를 세모, 네모라고 한다면 세모는 m 더하기 n분의 5분의가 되겠죠? 크로스 3이 6 더하기 2, 7에 14 그래서 5분의 20이니까 4가 되고요. 내분점의 y좌표는요
역시 m 더하기 n분의 5분의 플러스 3 곱하기 마팔 마이너스 24 더하기 내분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는 4, 마육이 되겠네요. 4,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그럼 이제는 끝이 아니죠? 내분점 4, 마이너스 6과 내분점 4, 마이너스 6과 5, 1을 지금 틀렸나요, 우리? 틀렸어요? 틀렸죠? 4, 마이너스 6과 5,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름방정식 구할 때 한 방에 써도 좋고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방법 써도 돼. 알겠니? 중2 때 어떤 방법 써서 기울기부터 구했지. 기울기부터 구하자. m 구하자. m. y는 ax 더하기 n이라고 잡아놓고 m부터 구해. m은 내가 하셔도 되고 m은 어떻게 구해? x값 있으니까 한 번에 뒤에서 앞으로 뺄까요? 5 빼기 4분의 2 빼기 마육. 그럼 얼마야? 8 되겠네. 8. 그래서 8 집어넣어서 y는 8x 더하기 n이라고 하고 여기에 4, 마육을 넣든 5, 1을 넣든 해서 n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방에 하는 거 원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울기만 구해놔. 그리고 나서 요 방법 써. 이거 연습 많이 하자. 이거 연습. 이거 연습. 오늘은 이거 연습. 오늘은 이 연습.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세팅하기.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세팅하기. 오늘은 요게 우리 목적이야. 그래서 y 빼기 y 좌표 2는 기울기 8 곱하기 x 빼기 5. 따라서 그러므로 y는 8x 마이너스 4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한번 해봐. 318번 해보세요. 318번 시작. 318번인데 17번 아니야? 318번만. 재우야 했어? 재우야, 일단 이 두 점이 있네요. 이 두 점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1? 1.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1,8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y 빼기 요 점으로 갑시다. y 빼기 y 좌표는 8은 기울기 1 곱할 거니까 생략할게요. 1, 처음에 쓸까?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된다. 따라서 y는 분배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x 넘어와서 플러스 7 되고 얘가 어느 점을 지나겠대요? a, 5를 지날 때 a 넣으면 5가 나와야겠죠. 그쵸? 아니면 아니면 결국 이거 중2 때 이렇게도 풀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도 지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이거야. 오케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이거 지금 너 이번에 연습 많이 했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 뭘로 푸니까 얘를 뭐 A, B, C라고 한다면 순서상 얘가 여기 있겠다. C, B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뭐 이러는 거죠. 선분 AC로 기울기, X자로 기울기를 하나, 점 B와 점 C로 기울기를 구하나.
점 A와 점 B로 기울기를 구하나.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하면 전부 다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도 풀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풀 수 있겠네요. 자, 317번도 마저 볼까요? 317번에 보시면 이것만 풀고 좀 쉽시다. 이 직선이 2,-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여기 밑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거기 밑줄 치고 자 우리 그 삼각비에서 3학년 2학기 삼각비에서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죠.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배울 거거든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해요. 그거 알아요? 배웠어요? 얘가 5, 얘가 4, 얘가 3인데 이 각을 A라고 한다면 직각이 아닌 예각에서 이때 sin A라고 쓰고 있고 얘는 얘는 배운 사람은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이 되고 C 코사인 A는 역시 똑같아. 사인과 코사인은 분모가 똑같다. 빗변에 빗변 5분의 각 A를 끼고 놀면 코사인 A라는 각을 빗변에서부터 끼고 돌아서 만나는 편 요 변이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한편 탄젠트를 공부해요. 탄젠트 A라고 읽고 쓰고 하는데 탄젠트 A는 요 각 A에서 직각을 이은 성분을 분모로 4를 분모로 하고 나머지 직각을 낀 한 변을 분자로 한 요 값을 탄젠트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만약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 빗변이 직선 위에 성분이라고 잡았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들 마치 탄젠트 값하고 똑같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탄젠트랑 똑같다 이거야. 탄젠트.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뭐 할까? 얘가 뭐 있는데 얘가 마3이고 얘가 6이야. 오케이? 6일 때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x? 나 말 안 할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나? 2. 그렇지. 2.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좌표로 구해도 되는데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빠르죠.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6.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값 증가량 3분의 y값 증가량 6. 그래서 3분의 6에서 1하고 구하는 게 훨씬 빨라. 그리고 y값은 6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편 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따라서 내가 이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3분의 6 해서 마치 기울기랑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등장할까? 지금 317번처럼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얘가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를 의미하는 기울기. 밑줄 쳤지 아까? 거기 밑에다가 기울기 써주세요. 기울기.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여기가 60도래. 60도. 그러면은 아무 점에서 수를 내려봐.
여기서 내려도 상관없고. 그랬을 때 요 삼각형에서 요 밑변대 높이의 비가 있는데 탄젠트 60도가 되겠다 이거야. 탄젠트 60도 얼마죠? 루트 3. 네. 루트 3. 얘가 1하면 얘가 1이 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높이가 루트 3이 돼서 1분의 루트 3은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탄젠트 60도 기울기가 탄젠트 60도가 되고 그 값이 얼마다? 루트 3이 되겠다. 따라서 기울기가 루트 3이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 빼기 마이너스 1은 즉 y 빼기 마이너스 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한 방에 적을 수 있겠다. 오늘 우리 목표입니다. 한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문제에서는 얘를 갖다가 A, B 맞추는 거죠. 이거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모르래. 알았어? 분배하면 루트 3x 분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되고 y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y 되겠고 얘는 0 되겠죠. 계수 비교. 따라서 루트 3x 루트 3x 똑같고요. y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게 돼. a는 마이너스 1. b는 여기 4개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b가 됩니다. a에서 b 빼세요. a에서 b를 빼래. 그러면은 a에서 b를 빼니까 없어지고 마음 아니까 플러스 2 루트 3 이가 정답이 되겠네. 10분 시작합시다.